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 유다현입니다. 지난달 22일 전북 익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규모 3.9의 지진이었지만 내륙에서 발생해 부산과 서울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었는데요. 실내가 흔들린 것도 있었지만 큰 피해가 발생한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95년 1월 18일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심각한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어느 나라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일본 간사이 지방 큰 지진, 3천여 명 사망 실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에는 최근 20년간 대지진이 2번 있었습니다. 1995년의 고베 대지진과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중에 이 기사는 1995년의 고베 대지진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옆에 나와 있는 지진 발생 2분 뒤 관측된 각 지역 진도를 보면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진 규슈에서 진도 3의 지진을 느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컸는가 가늠이 갑니다. 이 옆에 사진도 보이시죠? 고가도로의 교각들이 부러지면서 도로가 한쪽 옆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인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정식 명칭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은 편인 간사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게다가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모두 자고 있을 새벽 무렵이어서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당시 미진이 있었지만 대지진이 올 거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면으로부터 겨우 15km 아래에서 발생해 지진 가속도가 생성되면서 격렬한 지각 운동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또 고베시는 갯벌 매립도시라서 약한 여진에도 매립됐던 갯벌이 흘러나와 도시가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지붕이 무거운 기와로 되어 있는 반면 가느다란 기둥과 벽은 석고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진에는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택 구조는 일본에 자주 있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돼 있었지만 지진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팬케이크 현상으로 일본의 전통 가옥은 쉽게 무너졌고 사망자의 90%가 전통 가옥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14초의 지진으로 6,434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했고 3명 실종, 43,792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주택 전파 10만 4,904채 등 재산 피해도 10조 엔에 달했습니다. 지진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도와 규모인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도와 규모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도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감각에 의해 결정되는 지진의 세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반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또 창문이 흔들리거나 집이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진도는 같은 지진에 대해서도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또 관찰하는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와 같은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실제 지진이 갖는 힘을 지진계에 기록된 진폭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관측소에 오면 지진계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지진계에 기록된 진폭, 즉 기록된 지진파의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로 진폭이 10배 증가할 때 규모가 1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규모 6과 규모 7은 10배, 규모 6과 규모 8은 100배의 진폭 차이가 있는 거죠. 일본보다는 지진 발생이 덜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만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떨어지는 물건이나 가구에 다치지 않도록 튼튼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구를 확보해두고 사용 중이던 가스, 전기를 끄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면 위험하니까요. 흔들림이 완전히 멈춘 후 주변 상황을 확인해서 침착하게 밖으로 대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그날씨 유다현이었습니다.